안녕하세요, 켰습니다. 펠리세이드 화재 차량 그 2탄 영상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탄에서 내가 뭔 생각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한 만큼 일단 전체 뜯고 시작하자고 영상을 공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펠리세이드 화재 차량이 어떻게 특수 세차를 해서 출고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펠리세이드는 잘 출고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펠리세이드 실내는 핸들 빼고 모두 올 탈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청소기부터 돌려보고 세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그름 잔해들을 청소기로 일단 한 번씩 쭉 잡아 당겨 주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탈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실내에서도 탄 냄새가 아주 많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탈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탄 냄새가 나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차량 전체에 세정제를 듬뿍 뿌린 후 숨어있던 그름을 밖으로 끄집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안에는 여기저기 숨어있는 공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철판 자체가 이중 철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쪽까지 세정제를 분사하고 그름을 밖으로 끄집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름 제거를 위해 다시 썬루프를 탈거하였습니다. 세정제를 최대한 많이 분사를 하고 여기저기 숨어있는 작은 구멍까지 세정제를 모두 뿌린 후에 그름이 다시 밑으로 떨어질 수 있게끔 최대한 볼라주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현재 그름이 실내 어디까지 숨어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구멍이랑 구멍에는 모두 분사를 하여 밖으로 끄집어 나올 수 있게끔 엄청나게 세정제를 뿌려주었습니다. 도 안쪽에도 지금 현재 그립이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정제를 듬뿍 뿌려서 밑으로 떨가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름들이 밖으로 뒤집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 번 더 정밀 세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정제와 브러쉬를 사용하여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름과 오염물을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량 실내는 이중 철판으로 되어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쪽까지는 브러쉬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세정제로 골라준 뒤 나중에 다시 한번 세척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열심히 온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척이 끝났는데도 이렇게 그름들이 많이 흘러내려왔습니다. 현재 바닥에만 그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천장에서부터 바닥 아래까지 그름이 현재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물 세척을 하여 그름을 한 번 더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깨끗한 물로 그름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물이 빠지도록 실내에 물 구멍을 빼놓은 상태라서 샤워기를 이용하여 그름을 바닥으로 모두 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팀기로 한 번 더 헹궈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팀의 수분보다는 수분을 많이 나오게끔 가동을 하여
여기저기 숨어있는 공간 안쪽까지 스팀과 뜨거운 물을 분사하여 그름을 한 번 더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스팀은 항상 마지막입니다. 간혹 처음부터 스팀기를 들이대는 업체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스팀의 압력과 뜨거운 수분으로 인해 오히려 오염된 부분이 여기저기 많이 더 날리고 더 숨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본 세척이 끝난 후에 스팀을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스팀 세척에 대해서는 매번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스팀은 절대 만능 세차가 아닙니다. 오염이 심한 차량에 스팀을 분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숨어있던 냄새들이 더 심하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기본 세척이 끝난 후에 스팀을 분사해서 헹굼 작업을 하거나 한 번 더 스팀으로 냄새 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팀은 절대 만능이 아닙니다. 저의 영상을 보신다면 차 안에 냄새가 나고 오염이 심하다고 무조건 스팀 세차를 하면 냄새가 사라진다, 더 깨끗해진다 는 것은 절대 아니니 그 점을 꼭 한 번 더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스팀으로 헹굼 작업이 끝난 후에는 강력한 에어를 사용하여 물기 제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바닥에만 물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천장 위에서부터 물기가 현재 가득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어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위에 있는 물을 바닥으로 떨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물들이 그름과 조금이라도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바닥에 물 세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그름을 제거를 해야만 그름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화재 차량들은 이렇게 세척을 하지 않으면 절대 냄새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내 모든 세척이 끝난 후에는 지금처럼 탈취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 사용하는 탈취제는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탈취제라고 해서 냄새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냄새 여부에 따라서 탈취제를 선택하여 탈취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탈취제는 탄 냄새에 좋은 탈취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숨어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작은 구멍과 이중철판 안쪽까지 최대한 탈취제를 뿌린 후 냄새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탈취 작업이 모두 끝이 나고 실내 세척도 모두 끝이 난 상태입니다. 현재는 탄 냄새는 나지 않는 상태며 탈취제 냄새만 은은하게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닥에 있는 거름과 숨어 있는 거름까지 최대한 제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탄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한 번 더 선풍기를 가동하여 숨어 있는 곳까지 탈취제가 깊게 들어가서 탄 냄새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선풍기를 가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실내를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를 했으니 조립은 당연히 해야겠죠. 엔진 쪽부터 조립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이 대시보드 안쪽 방음제 패드만 손상이 되지 않았더라면 대시보드까지 탈거를 하지 않아야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음 패드가 손상이 되었고 생각보다 대시보드 안쪽까지 탄 냄새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모두 탈거를 하고 교체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배선을 다시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배선이 부품 가격이 80만원대였습니다. 수요가 없는 부품이다 보니까 부품 가격이 일단 많이 비쌌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이 정도 배선을 교체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하지만 화재가 일어나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선을 다시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지루하고 힘든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배선 교체 작업은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만약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여 작업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어디서 고장이 났는지도 알 수가 없고 어디서 문제가 되었는지도 찾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가면서 작업을 해야 하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처음부터 다시 풀 탈거를 하여 원인을 찾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가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 차량은 부품 가격만 대략 7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하필 제일 비싼 부품만 화재가 일어나 버린 상태라서 어쩔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일단 전장이 화재가 일어났고 조수석 시트가 불에 탔고 배선이 불에 탔습니다. 그 외 부품들은 부품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트 가격만 대략 200만원 이상이었고 배선 가격만 80만원, 전장 가격 또한 50만원 이상이 부품 가격이 들어갔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품 가격이 많이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교체를 하지 않으면 운행 자체도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실내 배선 작업은 모두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실내에 들어갈 대시보드며 그 외 부품들을 세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시보드 안쪽에 인슐레이터로 감싸져 있는 부분에 탄 냄새가 아주 강하게 뿜어져 나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시보드 안쪽에 있는 송풍구며 그 외 부품들을 하나하나 분해하여 세척하고 탈취 작업 후에 다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차량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화재 차량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펠리세이드처럼 실내에 직접적인 화재가 일어나서 전체 풀 탈거를 하고 부품을 교체를 하고 최대한 탈거를 해서 정밀 세척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화재 차량 같은 경우에는 화재 현장에 주차를 해두었다가 실내로 그림이나 탄 냄새가 유입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탈거를 하고 부품을 교체를 할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탈거 후에 환기 작업과 세척 그리고 탈취 작업으로도 충분히 그름 냄새와 탄 냄새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 직접적으로 화재가 일어났기 때문에 부품 교체는 필수이며 그리고 최대한 탄 냄새와 그름이 들어가 있는 부분까지 정밀 세척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화재가 일어난 차량의 세척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케어스로 연락 주시면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세척이 끝난 부품들은 건조 후에 바로 조립이 들어갑니다. 사이드 에어백의 그름 냄새와 탄 냄새를 모두 제거하고 건조 후에 다시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바 클리닝도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바 안쪽에 이미 그름 냄새와 탄 냄새가 아주 강하게 박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바 클리닝은 무조건 필수 작업입니다. 보통 내시경을 이용하여 에바 클리닝을 하지만 에바와 기타 라제라들을 탈거했기 때문에 탈거된 상태에서 에바 클리닝을 실시하겠습니다. 탈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에바 클리닝은 100% 완벽하게 케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날씨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낮에 날씨가 많이 덥기 때문에 한동안 틀지 않았던 에어컨을 가동하게 될 건데요. 에어컨을 가동하는 순간 강한 발고랑내 냄새와 강한 식초 냄새가 난다면 무조건 에바 클리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에어컨을 틀었을 때 그런 냄새가 나는 이유는 바로 에바 안쪽에 곰팡이가 피고 각종 오염물들이 에바에서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입니다. 바깥의 뜨거운 온도와 에바의 찬 바람이 만나면서 그동안 말라 비틀어져 있었던 곰팡이들이 기지개를 펴면서 일어나면서 발생되는 냄새이기도 합니다. 에바 세척은 대부분 내시경을 이용하여 케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그 안쪽에 거품식으로 에바 클리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절대로 작업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더 심한 악취가 발생되기도 하고 잘못된 시공으로 인해 에바가 막히는 경우도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간혹적이면 내시경을 이용하여 정밀 세척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 영상처럼 탈거를 해서 에바 세척을 하면 더욱더 좋습니다. 하지만 대시보드를 탈거한 후에 에바포레이터가 탈거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시경을 이용해서 에바 세척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만약 냄새가 난다고 해서 필터만 주구장창 바꾼다면 냄새는 절대 사라지지 않으니 꼭 내시경을 이용하여 에바 클리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척이 끝난 에바포레이터와 히터 라지에이터를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에어컨 가스는 해소가 된 상태이고 보도경액 또한 모두 빠진 상태입니다. 모두 조립이 끝난 후에 에어컨 가스를 충전하고 보도경액도 다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대시보드도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대시보드 탈거가 아니고 대시보드 프레임까지 모두 탈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시보드 조립할 때는 한 번 더 정신 바짝 차려가며 조립을 해야 합니다. 대시보드를 조립할 때는 잡소리가 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피스 하나, 볼트 하나 있는 그대로 무조건 조립이 완벽해야 합니다. 그럼 대시보드도 완벽하게 조립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시보드 쪽에도 배선을 모두 탈거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있는 그대로 조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시보드 배선은 각자 위치에 있는 그대로 배선 라인을 빼줘야 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배선 방향이 틀어지게 되면 조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완벽하게 조립을 해야 합니다. 미리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영상에는 없지만 제가 미리 사진을 찍어 두었기 때문에 조립하는 데는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0일간의 특수세차 1탄 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며 그 감사 마음으로 2탄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특수 세차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자동차 정비를 오래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정비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특수 세차는 엄두도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수 세차는 자동차 정비와 세차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정비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하고 그 두 번째가 정밀 세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특수 세차라고 합니다. 대시보드 조립이 모두 끝나고 시운전 과정에서 대시보드 조립 불량이 발견되었습니다. 운행 과정에서 대시보드 쪽에서 잡소리가 발생이 되었고 그로 인해 다시 대시보드를 탈거하여 조립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조립이 잘못되었으면 당연히 다시 조립하는 게 맞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를 만지는 사람이 제일 많이 고장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동차를 고장내서 출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완벽하게 있는 그대로 조립을 해야 합니다. 드디어 대시보드 조립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시동이 걸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행히 시동이 걸려 주었습니다. 현재 경고등이 점등된 상태인데요. 이 부분은 모두 조립이 끝난 후에 전용 진단기를 이용하여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가울 아래에도 여름과 탄 냄새가 발생이 되어 탈거하는 김에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펠리세이드 실내 쪽에는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 드림과 그 외 실내 부품들을 정밀 세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척이 모두 끝난 후에는 마찬가지로 탈취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그름 냄새이기 때문에 바깥쪽과 안쪽 모두 탈취를 해주어야 냄새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름 냄새는 실내에 아주 강하게 박혀버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척 후에도 냄새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탈취 작업을 해주어 냄새를 완벽하게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척이 끝난 도어 트립도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세이드 차량은 이쪽에도 에바포레이터가 있습니다. 즉 이쪽에도 에어컨이 가동된다는 말인데요. 마찬가지로 에바 클리닝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쪽에는 생각보다 그런 냄새가 심하지 않아서 내시경을 이용해서 에바 클리닝을 진행하였습니다. 에바 클리닝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대부분 앞쪽에만 에바포레이터가 있는 차량도 있지만 펠리세이드나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도 에바포레이터가 있습니다. 즉 에어컨이 두 군데에서 나온다는 말인데요. 대부분 에바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 곳은 앞쪽입니다. 제일 먼저 앞쪽을 한번 세척을 한번 해보시고, 뒤쪽에도 악취가 발생이 된다면 뒤에도 같이 에바 클리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배수가 잘 되고 있네요. 이제 시트 클리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트 자체 내에도 오염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시트 클리닝의 가장 중요한 세척은 그름과 탄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트를 탈거해서 밖에서 맑은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환기를 며칠 동안 해주었습니다. 환기를 해주었더니 탄냄새는 좀 많이 빠진 상태라서 시트는 가죽을 벗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세척을 한번 해보고 확인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가 밝은 계통의 가죽 시트라서 때가 많이 쩔어붙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냄새 제거를 위해서 세척을 하지만 묵은 때와 찌든 때도 한꺼번에 같이 제거해서 깨끗한 상태로 조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가 처음 입고되었을 때 과연 내가 이 차를 작업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탈거를 하면서도 자신이 없다고 계속 했었지만 결국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트 클리닝 할 때가 대략 2월 말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조석 시트는 도착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행히 시트는 클리닝 후에 한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탈취 작업을 해서 완벽하게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주겠습니다. 뒤쪽 트렁크함은 탄 냄새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뒤쪽 트렁크함이다 보니까 트렁크에 짐을 실을 때 이것저것 많이 흘린 것 같아서 깨끗하게 세척 후에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내 매트를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 시트만 도착을 하지 않은 상태라서 일단 실내에는 모두 조립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부품이 오는 대로 하나 둘씩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센터베시아입니다. 저는 이 센터베시아가 통째로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품이 낱개로 하나하나씩 와서 제가 일일이 다 보낸 후에 조립을 해야 했습니다. 정말 짜증났습니다. 당연히 부품이 다 왔을 거라 판단을 했는데 조립 과정 중에 조그만 부품 하나가 빠진 상태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주문을 넣어야 됐고 주문 올 때까지 기다린 후에 조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경우가 잘 없다 보니까 실내 부품을 이렇게 많이 주문한 적은 부품 가게에서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부품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왔어야 하는 부품들이
하나하나씩 빠진 상태라 다시 주문을 놓고 기다려야 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는 부품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천장입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포장을 해서 왔는지 이거 뜯는 데만 해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그럼 뜯어보겠습니다. 부품 가격이 비싼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포장지 값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장을 교체했을 때는 이렇게 꼼꼼하게 포장해서 온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부품 가격이 비싸서 그런지 정말 꼼꼼하게 포장해서 왔습니다. 뜯어내는데 정말 짜증났습니다. 드디어 꽁꽁 숨어있던 펠리세이드 전장이 오픈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장만 왔습니다. 배선이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배선을 새로운 전장에 옮겨 심어야 되는 상황. 또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화재가 났던 전장에서 배선을 모두 탈거해야 합니다. 배선 자체가 글루건에 붙어 있는 상태라서 피팅건과 칼을 이용해서 배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히 탈거해야 합니다. 굵은 배선도 있고 가는 배선도 있기 때문에 탈거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잡아당겨 버리게 되면 배선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히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탈거 과정에서 배선의 흡임재가 손상이 되었기 때문에 흡입 테이프를 이용하여 소음이 발생되지 않게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탈거한 전장 배선을 새 전장에 옮겨 심도록 하겠습니다. 배선이 원래 있던 위치에 자리를 잡아 주어야 나머지 실내등이라든지 정확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자리를 잡아준 다음 글루건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마감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킨 뒤 천장 위에다가 다시 한번 흡음 마감제를 사용하여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모든 천장에 있는 배선은 기존에 있던 그대로 최대한 마감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천장을 벨리세드 안쪽에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장 조립 후에 선루프 스위치와 룸밀러 그리고 마이크, 실내 등을 모두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명 저는 100% 주문을 했는데 조그만 마이크가 도착을 하지 않았네요. 다시 주문 들어갑니다. 천장 바로 아래에 있던 A필러와 B필러 그리고 C필러와 D필러는 모두 새 부품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일단 그름 냄새도 심각하게 나는 것도 있지만 화재 열로 인해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 교체를 하였습니다. 아직 몇 가지 부품이 도착하지 않았지만 실내는 거의 70%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부품만 도착을 하면 곧 출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척이 끝나고 건조가 마무리된 시트도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조수석 시트는 도착을 하지 않았지만 차량이 운행이 되기 때문에 세척이 끝난 부품과 도착한 부품들은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를 조립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조수석 시트가 도착을 하였습니다. 벨리세이드 부품 중에 제일 비싼 가죽 시트 되시겠습니다. 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가격이 200만원 넘는 최고급 가죽 시트 되시겠습니다. 조수석 시트를 조립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립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전동 시트가 작동을 하지 않아서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었더니 화재에 일어났을 때 강한 열로 인해 휴즈가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32A 휴즈를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즈를 교체했더니 영상 작동 잘 하고 있네요. 천만다행입니다. 이열과 3열 실트도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70일간의 특수 세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실내는 모두 조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직 실내 등과 몇 가지 부품이 도착하지 않았지만 실내는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화재로 인해 그름과 탄 냄새는 완벽하게 제거가 된 상태고요. 그로 인해 전체 클리닝을 했기 때문에 실내는 아주 보송보송한 상태로 변신이 되었습니다. 처음 입고 시에는 가죽 시트가 때가 꼬질꼬질했지만 특수 클리닝을 해서 시트도 진짜 때 모습 그대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조립이 잘 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열 전동 시트가 정상 작동하고 있네요. 조립이 아주 잘 되었다고 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실내 등과 마이크 송풍구가 도착을 해서 조립을 했습니다. 드디어 실내가 모두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인님을 만나기 위한 마지막 꽃단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이미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외부 세차도 진행하겠습니다.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실내에도 탄 냄새와 그른 냄새가 많이 배겨 있지만 외부 쪽에도 숨어 있는 공간들로 인해 탄 냄새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외부 세차도 조금 더 꼼꼼하게 진행을 해서 탄 냄새와 그런 냄새가 나는지 더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가 일어난 펠리세이드 차량이 70일 동안 세차가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바로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펠리세이드는 지금도 출고가 되고 있고 수요가 많은 차량인데 왜 부품이 없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장 쪽에는 부품 공급이 원활합니다. 사고로 인해서 수리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수요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공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실내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지금처럼 시트를 통째로 교체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 상태고, 실내 쪽에 있는 모든 부품 자체가 거의 주문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주문 후 대략 2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저희인데 통보를 하게 됩니다. 주문을 넣게 되면은 그때부터 제작이 들어가지 않겠나라는 저희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만약 실내 부품이 모두 있는 상태라면 한 달 내외, 빠르면 보름 안에도 작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부품이 잘 없기 때문에 70일 동안 특수 세차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껏 특수 세차를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역대급으로 특수 세차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실패의 두려움도 있었지만 결국 완벽하게 성공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70일간의 특수 세차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세차 전에 미리 시운전을 해서 차량의 이상 여부를 체크하였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계기판에 점등되었던 경고등은 전용 장비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소거를 하였고 다시 경고등이 뜨거나 이상 여부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올 1월 초에 입고되었던 펠리세이드 차량, 출고는 3월 달쯤에 출고가 되었습니다. 70일간의 특수 세차, 비록 자신은 없었지만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 덕분에 결국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저희 케어스는 특수 세차 전문점으로서 모든 차량에 특수한 경우가 발생이 되더라도 케어가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케어스로 문의를 주시면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펠리세이드 70일간의 특수세차,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